손흥민,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그를 키운 아버지, 손흥정 감독. 그들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반전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5억 원의 합의금 부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논란을 넘어서 법정 싸움과 심판의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사건을 이토록 격렬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을까? 그 모든 시작은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벌어졌던 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손흥정 감독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A씨는 아들이 욕설과 폭언을 들었으며 심지어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지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자체로서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손흥정 감독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아이들과의 관계는 항상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자신은 결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터졌다. A씨는 손흥정 감독에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요구한 합의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비용이 아깝냐? 며 돈을 요구한 A씨의 태도는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손흥정 감독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사건은 법정에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의 전개가 한층 더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해졌다. A씨는 단순히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과거에 벌였던 범죄 행위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그가 2016년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이미 이전에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그의 범죄 기록은 점점 더 늘어났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는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103차례나 스토킹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그의 메시지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A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손흥정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손흥민의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아카데미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법적 공방에 휘말린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더욱이 A씨가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손흥민의 아버지를 상대로 왜 그토록 큰 금액을 요구했는지,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결국 사건을 둘러싼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법정에서의 판결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의 이 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사유도 있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5억 원의 합의금 요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요구를 넘어서 손흥정 감독과 그의 아카데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과연 A씨는 손흥정 감독을 향한 복수의 감정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요구를 한 것일까? 아니면 그가 사건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금전적인 이익만이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사건의 본질을 깊이 파고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그는 항상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왔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그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르게 느꼈을 수 있다. 손흥정 감독은 모든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지도한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주장마저도 의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짜 전개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손흥정 감독과 A씨 간의 법적 싸움은 단순한 고소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축구계의 상징적인 인물과 일반 시민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축구와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정 감독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의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손흥정 감독이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정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가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와 스포츠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손흥정 감독은 한국 축구계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선수로서도 뛰어난 경력을 자랑하며 지도자로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인물입니다. 그의 축구 철학, 지도 방법, 그리고 그가 맡은 팀들의 성공적인 결과들은 그를 한국 축구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손 감독은 197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축구 선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였으며 이후 포스코 축구단의 유소년팀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는 고려대학교 축구팀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1992년에 프로축구팀인 포스코 축구단에 입단했습니다. 손 감독은 특히 전방에서의 빠른 움직임과 기술적인 드리블 능력, 정확한 슈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가던 중 그는 한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여러 시즌 동안 활약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후 국내외의 다양한 리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축구 스타일을 경험했으며 이는 그가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경로를 걷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선수로서 은퇴한 후 그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는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는 선수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팀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팀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처음 감독직에 오르게 된 팀은
K리그의 여러 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손흥정 감독은 2005년 포항 스틸러스의 감독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팀을 여러 차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그의 지도 아래에서 포항 스틸러스는 2009년 K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손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축구를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며 공격적인 전개와 빠른 전환을 강조합니다. 손 감독의 팀은 일반적으로 빠른 공격과 압박을 통해 상대팀의 리듬을 깨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의 팀이 경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전술은 선수들의 개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손 감독은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축구 IQ와 빠른 판단력을 요구하며 각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시합니다. 그의 지도 방식은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면서도 철저한 준비와 협동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여러 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포항 스틸러스를 이끌고 2009년 K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손 감독의 전술과 지도력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예시로 포항 스틸러스는 그 당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 감독은 K리그 외에도 해외 리그에서의 경험을 쌓으며 국제대회에서도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맡았을 때에도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단순히 축구 기술에 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리더십의 아이콘으로 선수들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선수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고 팀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선수들이 그의 철학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손 감독의 지도 방식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멘탈적인 강인함을 강조하며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축구를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축구계에서의 성과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열정을 쏟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 감독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축구 경기를 단순히 승패를 결정짓는 이벤트가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보고 항상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그의 지도력과 축구 철학, 그리고 사회적 기여로 한국 축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그가 이끄는 팀들은 항상 강한 전술적 기반 위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 감독은 축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팬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한국 축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손흥정 감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